쪽 개사하전 제5장 거의 그 마지막 문장이죠. 몇 절이냐 이게? 1099쪽. 자, 천지인원의 지난 시간까지는 예, 그 주역 그 효에서 역시 군자의 그 언행과 관련돼서 쭉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은 그 서계전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네요. 서계하전 제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자,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 구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3인행엔 즉 손 1인코 1인행엔 즉 뜻 기우라 하니 언치일야라 그랬습니다. 앞서서는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자, 하늘과 땅, 천지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관계를 여기서 지금 인원이라고 표현하죠. 인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원이라고 할 때 인원은 평소에 거의 안 쓰는 그 단어인데요. 그 이하에서 보면은 이하 성문편 그 글자 해석하는 대목에서, 자, 인하고 자, 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엉겨지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게 원래 기운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운기자에 글자가 요렇게 하는 것은, 자,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 기운 개념이고, 사람한테는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기를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도 지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기를 받아서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 이제 기운을 기르는 것은 뭘 하느냐면은 먹는 것으로 기운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기운과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기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기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기와 지기를 잘 받아서 스스로가 이제 기운을 함양하는 것이고, 그 천지가 둘이 그 처음으로 만날 때, 여기서 지금 주역에서는 실명자, 지금 현재 전하는 글은 실명자로 쓰여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개념을 썼는데요. 그 이하, 그러니까 지금 이하라고 하는 책은 그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이하의 저작자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한참 올라가면 저 주공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썼다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또 정확한 그 저작자는 분명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세계 최초의 그 백과사전이자 최고의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과 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인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라 이렇게 표현했죠. 대의 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천태, 이렇게 우리가 6획으로 이루어진 대성계로 표현할 때, 자, 모든 만물이 하늘의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만물이 싹 트는 기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가득 찬 것이고, 나오려면은 그 속에 물기운이 있어 수생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쭉 연결되는 글인데요. 그래서 요 글자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바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만물,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로 비롯되는 것인데요. 그 그러니까 모든 일정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자, 하늘의 기운이요, 그러니까 이른바 천시요, 지리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래서 인할 인자라고 하는 말미암다, 비롯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천지인 삼재, 그죠? 하늘과 땅과 만물에 의거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운에 쌓일 온자 개념인데요. 기운이 이제 점점 쌓여서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 우리 이미 뭘 공부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하면서 이제 놓치고 있던 내용인데요. 홍범에서 오행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일월 수요 이렇게 표현했죠. 일월 수요, 이월 화요, 삼월 목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만 있으면 만물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죠. 물은 기본적으로 자, 찬 기운이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에 뭐가 덧붙여져야 생명이 나오냐면은 따뜻한 기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에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비로소 생하게 되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만물이 돋아난다,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여자로도 표현하지만 예, 불임이다라고 할 때 대체로 보면 아래가 찬 사람들, 몸이 찬 사람이 임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양 과학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것들은 그럼 그 예전에는 모든 물건이 시초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어쩌면 생명의 싹은 어디서 나왔을 것이다? 온천에서 나왔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오행의 법칙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이용했던 우임금 같은 경우도 치수 사업을 하는데 자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선 이쪽에 있었던 건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낙수에 가서 이리저리 봤더니 그 물이 질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이 조금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흐른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물빼기 공사를 한 거죠. 물꼬를 다 터가지고 바다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산택을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맹자에서 조금 그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렇게 나면 물 빼고 나면은 이제 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천팔기에서는 우리가 북방수 해놓고 물을 이렇게 빼놓고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냐면 두 번째 요게 드러나죠. 땅. 여기 제가 저쪽 강에서 이건 확실하게 그 두 번째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땅이 드러나고 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땅 드러나니까 그다음 뭐냐면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삼지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모든 만물이 제자리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군주의 역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주가 먼저 이 자리를 잘 잡으려면 먼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칠하라는 거죠. 치수사업.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까지 다 해놓으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 강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방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두루 강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 반으면 그래서 두루두루 바로 이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 안녕을 오래도록 구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요렇게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일월 시기라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홍범에서 먼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2월 화의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이런 기관망 사업들이 다 완비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관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밝은 정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고 그 마지막이 자 구리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원이라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바로 이거죠. 온, 따뜻한 온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쌓인다. 일단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천지인 삼재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는 그 만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쌓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기운 밑에 따뜻함, 요거죠. 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글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따뜻함을 뭘로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그릇이 데펴질 때 그릇 속에다 물을 담아 놓고 데펴 놓으면은 그래서 온자 위에 보면 그릇 명자 있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요렇게 돌죠.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이라고 할 때 바로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면서 찬 기운은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온이라고 따뜻한 기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두 개의 기운이 만나는데 그걸 이제 홍범 같은 경우 홍범이 아니라 주요 곤계에서는 천년이 지왕이라 그래서 하늘은 검고 누르다라고 해서 일단은 물 개념으로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온에 만물이 화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천지인 삼재 이게 자 천지인 삼재라는 말 참 중요한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거 제가 이번에 그 충남도 교육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다른 분들 강의 자료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무심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천인 합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천인 합일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오만해도 사람이 하나라고 똑같이 돼요? 우리 합일 얘기 주역이나 중용이나 사서에서 합일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일치백녀라 그래서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게 되지. 그래서 그분 한 분이 뭐 우리나라 지금 주역학회 뭐 회장 뭐 등등 직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계시더구만.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글들 보니까 천인합일 사상인데, 자, 이 유학은 공자의 그 주역이나 이쪽에서 보면 아직은 뭐 인본 사상까지는 뭐 이르지 아니했다 미하다 그러면서 뭘 인용을 하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공부했나요? 건도 변화의 갑정성명 하나니, 이걸 인용을 하는 거야. 그까지만 딱 인용을 했고 갑정성명 하나니까지 해놓고 아직은 자 이른바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덜 구성이 돼 있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놓지 않다. 그러니까 천일합의를 사상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이게 엉성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걸 진짜 어디서 인용해서 그냥 재인용하고 쓰는 글귀들인가 보다 싶은 게,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갑정성명 하나니, 각각이 자기의 성명을 바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보합대화하여, 바로 이거 있잖아요. 그죠? 보합대화. 서로 간에 그것을 잘 보존해서, 그래서 보존하면서 서로를 보존하면서 합하여서 크게 화합하여, 이겁니다. 유학은 천인 합일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서로 간에 화합해서 살게 하는 거죠. 이른바 천부경에 보면은, 음부경에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하늘이 천발살기면, 하늘이 살아는 기운을, 죽이는 기운을 바라면 이성역수하고 별자리들이 서로 간에 막 이동을 하고, 지발살기면, 그 다음에 이 땅이 죽이는 기운을 바라면은 용사지집하고 땅속에 있던 저 미물들까지, 그죠? 땅속에 살다가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인발살기면,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천지 반복한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화합이죠. 대화 그랬습니다. 천지인 삼재가 크게 서로 화합하는, 그래서 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천지인 삼재 요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 여천지 합기덕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천지와 더불어서 삼한다라고 하는 천지 참미라라고 하는 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천인 합일 그러면 이거 뭐가 돼버려요? 종교가 됩니다. 증상교 다이쪽 종교를 요걸 강조를 하죠. 요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인간이 뭐가 되느냐?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보통 내가 나오는 저 종교들 보면 내가 신이다 그러면 스스로 교주되는 사람, 요 생각들이에요. 이거 무심코 써서는 제가 보니까 아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어제 그 원고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건 우리 사상은 아닙니다. 흔히들 쉽게 써요. 천인합일 사상이라. 이미 그리고 이 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경에서도 나오죠. 서경 하서편에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탕민금이 자 이렇게 쭉 세운 법도, 물론 탕민금은 그 앞에서부터 나오죠. 구체적인 문헌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죠? 근본이 튼튼해야 자 안정된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말 함부로 쓰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늘과 땅이 서로 간에 이 기운이 엉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인원 요 개념으로 썼다라는 거 보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 만물이 화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그죠? 기화작용이 되겠죠. 기화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기운들이 엉겨지는 겁니다. 그 엉겨지는 초기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뭘로 표현했느냐면은 항상 자기가 보던 것만 갖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진국술, 진국술 맞죠? 진국술, 우리가 진국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술 진국이 뭐냐면은 그 막걸리 이렇게 막 만들었을 때 맨 밑에 꽉 쌓인 거 있죠. 진한 술,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엑기스, 영어로 표현, 이런 바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정에 해당되겠죠. 진땡이라 그러나요? TV에서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전통주 담는데 옛날 분에 그 진국술이랑 아주 그냥 요만한 잔에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진하겠죠. 그 진국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화해서 기화하면서 이렇게 딱 엉겨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름하여서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났을 때 난자일 상태는 정자일 상태는 안 보이지만은 난자하고 만나면서 뭔가가 이렇게 해서 엉겨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순한다. 그래서 순이라고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뭐냐면은 그 곡물의 정화가 되겠죠. 그 정화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올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수 중에 바로 정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수 중에 정수. 그래서 이게 딱 기운이 딱 모여서 엉겨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천지의 두 기운이 만나야 만물이 비로소 그 속에서 생겨난다라는 뜻이 되고, 자, 이것이 주역 건교에서는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역 곤교에서는 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한다 이 말이 있었죠. 모르면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건교 맨 앞에. 자, 단전. 아직 우리가 건교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루 연결되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단전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 기화작용이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듯이 만물이 다 화순하는데 그 중에 만물 가운데, 우리가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게 인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단 남녀라고 표현했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서기전 하전 제1장 한번 보세요. 서기하전 제1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왜 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보면서 처음에는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아니 그거는 서계 하전이고 상전 먼저 보세요. 제가 주역 작은 책을 가져온다고 한 것 같은데 영천지지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설괴전하고 서괴전, 서괴전이죠. 서괴전 상전에 보면 유천지연의 만물이 생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건 상경이기 때문에 천지 자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천지연의 만물이 생원하니 영천지지간자 윤만물이라. 그래 천지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만물이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술의 둔꾀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만천지와 만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만물을 또 두루 다스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석의 하전, 다시 말해서 그 하경 그 제일 머릿말에는 여러분들 책은 59쪽입니다. 59쪽 석의 하전 제일 위에 보면 유천지연후에 이번에는 유만물하고 그랬죠. 상전에서는 만물이 생원하고 이렇게 표현했고, 하전에서는 유만물하고 해서 아예 이제 다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유만물연후에 이렇게 되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물이 있고 난 뒤에 그 중에서도 가장 오행에 그저 빼어난 기운만을 받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라라고 이제 정리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유만물연후에 그 가운데 사람인데 그냥 인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양과 음이 분명히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천지연후에 자 유만물하고 그 다음에 유만물연후에 그 다음에 유남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녀라고 할 때 남녀 개념은 성징의 특징이죠. 그 남성성과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 이렇게 표현을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사람도 분명히 음양의 이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 남녀가 때가 돼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바로 자 부라고 하는 요 속에서 이미 이제 얘가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자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때가 되면 성숙하면은 다 뭐가 된다? 서로 만나서 교합을 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합을 하는 거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혼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속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적 관계는 양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선으로 해서 저기 부자 관계를 하는 거죠. 자, 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자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굳이 다 들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부자 연후에
비로소 그 다음에 이게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체계적인 초기의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인 형성이 된다.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 사회적인 위아래 관계가 생겨나는데 여기는 상하라고 얘기하는 어렵죠. 부자 유친 그러는데 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공부를 했는지 엄연하게 오륜 얘기할 때 맨날 아버지하고 자식은 맨날 뭐해 친하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어떻게 지내요? 아버지는 자식한테 엄해야지. 잘못 살았죠? 분명히 친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신간에는 친하면 안 되죠. 군신간에 친하면 서로 간에 나라 다 들어먹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뭐만 있느냐? 공리, 그죠? 공리인 바로 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부자 연후에 유군신하고 이래야 이제 비로소 사회적 제도 관계가 확립이 되는 것이고 위아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유군신 연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 연후에 뭐가 된다? 유예의소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질서 철저하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 잘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공부 안 해놓고 멍뚱한 소리들 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미 요순 시절부터 오전이라고 해서 인륜법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천지자연의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본받을 것 해놨죠? 그 속에서 가장 기본이 바로 뭐다? 효라라고 하는 거. 아주 일찌감치부터 글자 속에까지 다 해놨는데 뜻글자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글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부호 아니죠. 자, 인류 문화의 그 문화를 다 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C 파일이라고 그랬죠. 압축 파일들입니다. 이거 읽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정작 한자를 전혀 읽을 줄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 의해서 지금 공자가 그죠? 이 개사 하전에서는, 그러니까 개사 상전이 상경이라 그러면은 개사 하전은 바로 하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경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 군자가 본받아야 될 도라면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공자가 먼저 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천지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만물이 화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그러면 만나서 뭐예요? 남녀가 지금 요 단계에서 요까지 가는 거를 뭐냐면 구정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얼굴 구자 그랬습니다. 얼굴 구자에다가 바로 정. 그러니까 뭐예요? 남녀 교합이 되는 거죠. 부부 교합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을 얽으면서, 그죠? 정을 얽으면서 남녀 교합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서 이러는 거죠. 만물이 화생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미 만물은 저기서 화순했는데, 그죠? 진국술로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비로소 만물이 다 여기서 화해서 나온다라는 이 얘기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음부경에 나오는 인발살기면 사람이 살기운을 바라면 천지반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자 이러한 상하관계가 있고 예의가 있으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두루두루 모든 만물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다 자라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인간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만 알고면서 온갖 그 기계 문명부터 시작해서 그저 문별하게 계속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멸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인간 자체도 지금 거의 보니까 멸종 위기에 이르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 출산율 굉장히 떨어지죠. 지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결혼 자체도 안 하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누가 결혼을 해요? 이런 환경,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청춘들 결혼율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임신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가임률이 몇 프로? 한 30% 되나? 또 안 되나요? 굉장히 그 임신율이 낮은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저런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냐 이게 저기도 그렇죠. 일단 우리가 맥주 안주로 잘 먹는 골뱅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환경이 전부 다 바뀌니까 골뱅이 그 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얘들이 우선적으로 뭘 바꾸냐면 암컷으로 다 변해요. 근데 암컷으로 변한다고 해서 수컷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 자체도 굉장히 이런저런 성적 정체성이라는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런 임신 출산의 문제까지도 두루두루 생기더라. 그래서
인간이 두루두루 안정돼야 만물들도 다 그저 화하여서 나온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공자 당시에는 이제 정치의 문제로 이렇게 그 얘기했죠. 오늘날도 역시 결국은 정치의 문제로 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천자문 같은 데서는 나중에 그 뭘로 되면 성인지도의 3절에 뭐가 나오죠? 화피초목 뇌금만방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그 구정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남녀 구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요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루고 국가 그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요 과정들까지를 두루 망라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화생이라 화순이라라는 말 저 앞에서 자시하고 자생하고 다 그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루두루 만물들도 편해지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 내용이 여괄 3인행엔 즉 손일인코 1인행엔 즉 득기 우라하니 언치일랴라 그랬네요. 자 이것은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산택 손께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택 손께는 자 밑에가 산께가 되고 위에가 연못께가 되고 산께가 되는 거죠. 저 위에 산에서 물을 머금고 있던 것이 계속 내리고 내리면서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담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웅덩이가 될 것이고 연못이 될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괴 내용은 우리가 맨 처음에 요 괴 시작할 때가 뭐였던가요? 동동왕래라라고 하면서 그 뭐였었죠? 그 택산 함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택산 함께에서 그대로 그거 갖다 시작을 택산 함께 동동왕래니까 택산 함께 산께가 반대로 가야 되죠. 산께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31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사하전에서 저 쭉 시작을 하면서 택산 함께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걸 가지고 41번째가 되는 자 여기 지금 아까 손 남녀 구정애라고 하는 거 남녀 구정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 나온 거죠.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남녀가 아까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남녀가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간무 해가지고서는 얼마가 돼요? 성숙한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었죠. 요거하고 정자가 들어가면은 성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남녀, 성인이 된 만물, 그죠? 어른이 된 만물, 성숙한 만물에 양과 음이 서로 사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자 인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른바 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로부터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 남자 쪽에서 저 멀리로 여자를 구한다 그랬죠. 혼처를 저 밖에서 구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혼처를 구하는 관계.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자 남녀가 이제 혼기 때가 되어서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자를 직접 친형을 하는 거죠. 친형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 동의적으로 와서는 남자가 먼저 갔다가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친가로 돌아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되도록 멀리 있는 데서 여자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그죠? 10개월 만에 덜어낸다라고 하는 산택 손께 그냥 3인행애라고 할 때 지금 몇 효를 가지고 표현했나요? 6삼효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근데 3인행애 6삼효가 되니까 세 사람이 갈 때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산택 손께나 택산 함께나 모양은 이렇게 되지만 양 세 개, 음 세 개죠. 강 세 개. 근데 각각 위는 바르지 못하더라도 음양은 다 어떻게 돼요? 짝이죠? 다 짝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초효하고 사효, 이효하고 오효, 삼효하고 상효하고 다 음양 짝을 이렇게 쭉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남녀의 그저 이렇게 만남이라라는 것이 되고 그것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를 덜어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인행엔 즉손 1인코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어쨌든 세 사람이 가다가 그 다음에 서로 짝이 되어서 임신을 하면은 또 다시 내놓고 하는 기치를 기본적으로 다루었고요. 또 여기서도 군자 3인행에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데 논어에서도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스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인행엔 필요 아사하니니 이렇게 반드시 그 중에는 내가 본받아야 될 만한 스승이 있다.
본받을 스승이다라는 반면 교사까지를 다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반면 교사까지를 나오니까 그 선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려서 그 선함을 가려서 따르고 불선함이 있으면은 따르지 않는다. 스스로 고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덜어내고 만약에 세 사람이 갈 때는 지금 세 사람이 처음에는 여기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처음에는 혹개가 이렇게 아니 뭐냐 4개, 10개가 이렇게 있지만은 서로 간에 계속 만나는 거죠. 만나니까 결국은 하나 덜어냈고 자기들 다 만나서 다시 가고 또 혼자가 되면은 이렇게 짝이 되고 너도 짝 맞고 나도 혼자다 그러면 다시 나도 내 짝 찾아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갈 때는 듣기 우라 하니 듣기 철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 붕이라 하지 않고 우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서로 간에 바로 도를 가지고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서로 간에 음양의 화합이다라는 의미로도 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우라고 할 때 벗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같이 도반 개념의 벗이 되고 붕 개념은 그냥 대체로 그냥 무리지었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짝이라. 이거 원래 뭐라 그랬어요? 붕이 조개 두 개 짝이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듣기 우라 하니 언치일야라 결국은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니라 하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개사상전에서도 아니 개사하전 저 앞에서 나왔죠. 일치백녀라고 있는 거죠. 가는 길은 다 다르더라도 결국은 뜻은 하나로 모아지더라. 천인합이라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그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물론 가는 동에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은 하나로 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의 가운데 모아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아지는 생각이지만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면 다 다르죠. 바로 다 모아지는 거 모일 때는 여기서 한번 모이고 각 제후들이 사방에 있지만은 매년마다 와서 제후들 한 5년인가 7년인가요? 5년인가 7년마다 한번 직접 본인이 와서 조회를 하고 아니면은 대부를 보내서 계속 회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 때로는 그죠. 각자 다른 곳에서 살다가 한 번씩 와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이 요즘에 표준형, 도량형, 책력 이런 거 쭉 계속 서로 체크해 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치일야라 그래서 산택 손괴에서 선생님 노동에서 나오는 3인행이 필요하다는 그 3 있잖아 3인행. 예. 그게 여기서 예, 여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덜어낸다라는 것이죠. 덜어낸다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내 후중한 덕을 덜어서 저 백성들을 윤택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도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세 사람이 갈 때까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 무리죠. 둘이 가면 둘이 친하니까 항상 셋이 있을 때 문제가 대체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 3인행의 그 필요아산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본받을까 가다 보면은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그 뒷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저게 그 보통 그러면 딱 3명이라는 그건 굳이 3명은 아니죠. 그럼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두루 3 하면 다 되잖아요. 예. 천지인 삼재 그러면 다 돼요. 셋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셋은 이거잖아요. 하늘 아래 이거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때 하나 그러는 것은 하나는 표현하지만 셋이잖아요. 그죠? 천지인 삼재로 해서 둘레 하늘이 모든 걸 다 두루두루 이렇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삼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원치일야라 했고 거기에 잠깐 그 개념 규정하는 거 하나 읽어볼 만한 게 주작과 맨 처음에 보면은 천지인원은 그죠? 천지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개의 기운의 만남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기화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기운이 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알죠. 기운이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돼서 기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형체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기운이 서로 만나서 화하는 것이고 남녀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형화라 그랬죠. 구체적인 형체들이 만나가지고 또 다른 형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형화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치일이라 하나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일이라라고 오로지 한 가지로 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조금 그 다른 오로지 하나다 잘못 표현하면 항상 우리가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치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치라는 것은 때로는 다른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이른바 남북한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이른바 평창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나눠져 있지만 그럼 언젠가는 우리 통일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는 거겠죠. 전일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참 저희 독선적이 되니까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니 소위 능인혼이라 그래서 이로써 능이 자 인혼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약 불전일즉 그런데 만약에 전일하지 아니한다면 오로지 하나로 하지 아니한다면 각자 상리라 각각이 스스로가 그저 서로 간에 떨어지느니라 전일한다 치일한다 합일 치일보다 합일 전일보다 합일하는 것이 더 낫겠죠. 합이라고 하는 것도 천지인 삼재 표현이 되겠죠. 사람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 합하는 거 합일 전일보다 합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각각 그 독립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일하지 아니하면 각각이 서로 간에 떨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화순이라고 하는 것은 화순은 시, 기, 화, 후에 이미 내가 그죠? 내가 기화, 이화라고 하는 게 낫겠네. 이화 후에 이미 그렇게 화하고 난 뒤에 화생하니 그리고 나는 이미 그렇게 기운이 화하고 난 뒤에 비로소 되어서 생한다라고 하는 건 형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생하나니 지기화의 언이니 그죠? 바로 기화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대표적으로 그것이 초목과 같은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 초목이 이것이라 초목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기운이 화하여서 바로 이제 형화가 되어서 그 형체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놔두고 정자상처 뒤에 마지막 뒤에 저 보면은 네 번째 줄쯤 보면은 건안구시왈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건안구시는 이제 그 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손괴라고 하는 것은 자태레이 미성괴니 요거는 조금 지금 건안구시 같은 건안구시 맞나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주자의 그 개념을 받아들인 건데 모든 괴라고 하는 것은 정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건괴 아니면은 곤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자는 뭐 여러 가지 온 괴가 여러 가지 있다 해서 앞에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한번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삼으세요. 어쨌든 택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택괴라고 하는 건 지천 택괴가 되니까 다만 의미는 한번 새겨볼 만은 합니다. 자, 지천 택괴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직 공부 이거 안 들어간 내용인데요. 어쨌든 하늘이라라고 하나 하늘이 땅을 만나 가지고 그죠? 땅을 만나서 그러니까 땅을 만나서 그 다음에 땅을 만나서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중남 그 다음에 소남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뭐죠? 그 하늘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밑에 장녀 그 다음에 중녀 소녀 이렇게 낳는다 봤습니다. 그래서 산괴는 어디서 왔고 땅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택괴는 하늘을 만나서 땅이 하늘을 만나서 이렇게 표현했고 이거 한 번 찾아서 이렇게 나오고 그죠? 두 번 찾아서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1색, 2색, 3색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3색을 하여서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땅이 그다 하늘을 3번 찾아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이 땅을 찾아서 3번 찾아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그 표현인데요. 거기서 그래서 소는 자태레이 미성괴라 그래서 택괴에서부터는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는 괴는 아니다. 미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남과 소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언지 하괴의 천이니 그래서 아래의 건괴는 천이 되고 상곤이 쥐 위에 있는 그 곤괴는 땅이 되니 그래서 그 땅이 된 이건 상 삼효 교 곤화 삼효이 위 손이라 그래서 각각 삼효 여기에 삼효들이 서로 만나 가지고 바로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했으니 그래서 손이 되니 그래 이래 했기 때문에
공자가 바로 천지라는 말을 여기서 도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천지 인원지 상하여, 그래서 천지 인원에 상이 있어서 이익히 성괴 언지라, 그래서 이윽고 성괴로서 말한 것이라. 그래서 미숙하지만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이 내용은 그 앞에서 앞에서 선천팔계를 표현할 때 아직 안 나왔나요? 아, 설계전에 나오는구나. 설계전에 이게 설계전을 한번 봅시다. 설계전에 보면은 3장, 설계전 3장 앞에서 우리 이미 교회 공부할 때 다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건곤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천지 정의에 이렇게 돼 있죠. 천지 정의에 먼저 산택이 연모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산택이 통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양 먼저 이렇게 표현하죠.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뇌풍이 상박하고, 그러니까 곤괴 옆으로 우레괴가 있고, 산괴 옆으로 하늘괴 옆으로는 바람괴가 있죠. 양이기 때문에 둘을 거느리죠. 음이기 때문에 양 둘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는데 뇌풍이 상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화상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표현할 때는 하지만은 물건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양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수화상체라라고 하는 말도 수화불상석이라. 뇌풍은 서로 상박해야 되는 거죠. 막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레라고 할 때 우레가 뭐라 그랬어요? 우레 그러면 뭐 흔히들 뭘로 생각하냐면 천둥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천둥 아니죠? 우리말로 번개는 번개 전자가 있습니다. 우레는 우레 벽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부터가 우리가 잘못돼 있는지. 우레가 이게 요즘 뭐 맞춤법 통일하는 요거인데 원래 우레죠. 우리는 쓰던 거. 이게 맞죠? 우죠. 땅속에서 뇌동하죠. 12지지에서 입춘 되잖아요. 간방에. 그죠? 입춘 되면은, 입춘 간방이죠. 후천팔계로 입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습이 내리죠. 우습, 이게 봄이죠. 입춘부터 시작해서 봄입니다. 봄이면은 무지무지 시끄럽다고 그랬죠. 땅속에. 뇌동하는 겁니다. 왜? 비가 내리면은 땅속에 밭전자잖아요. 그죠? 저 땅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전부 다 툭툭툭툭툭 터지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 우수였죠. 네. 그 우습이 내리는 겁니다. 우습이 내려서 자, 우레라고 할 때 우리가 우레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우레라고 상으로 표현할 때는 뢰 그랬죠. 그 다음에 괴명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 그래요? 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갑자기 진짜가 우레 진짜 비우자. 둘 다가 비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우레 진은 언제 때라는 소리예요? 3월 달에 내리는 비죠. 그럼 이건 언제? 지금 아까 우수비예요. 입춘 지나고 나서 우수비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입춘 우수 경칩. 그죠? 이렇게 내리면 속에서 깜짝 놀라서 지금 일어내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경칩, 춘분, 청명, 고급이죠. 고급이에요, 이게. 고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이다음 고급이에요. 그냥 정말 정신없이 이제 땅속에서 타타타닥 나오는 시기고, 이거는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탁탁해서 갑탁하는 거, 뇌수에 꽤 나오는.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이렇게 해서 진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천둥 따로 있잖아요. 천둥 벽자가 대벽자의 벽자가 되고 안 찾아봤는데 별벽.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천둥은 천동이죠. 그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그 우레의 개념인데 그건 천둥 벽자로 쓰죠. 벼락벽. 그리고 벼락이다 그러면 이제 불이 번쩍 쳐가지고 딱 내리치는 건 벼락이 되고. 그러니까 이 언어들 구별이 잘 되고, 우레라는 개념이 정확하게는 이 봄비가, 그러니까 우수비가 내리고 땅속에서 계속 뇌동하는 거. 우리가 뇌동이라 그러죠. 이 뇌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자가 역시 설계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죠? 뇌라고 하는 것은 우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동만물자.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 우레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가 되느냐면은
설계전 제6장 한번 보세요. 설계전 제6장에 보면은 자, 지금 여기서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한 자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참 신비롭게도 만물을 참 묘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나온 그 6 자식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거는 지금 선천팔계를 가지고 표현하는데요. 그 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만물자 이렇게 되죠.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막질호래하고 우레만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을 움직이는 게 하늘에서 오르릉 꽝꽝 한다고 다 움직여요. 천하의 만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나면 바람이 불죠. 봄바람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흔드는 거. 요 만물자 막질호풍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후천팔계 방위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요. 역 글자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절기하고, 그러니까 선천팔계, 후천팔계, 그 다음에 1년 12대, 24절기, 이게 12대 계획에서 쭉 해서 설명드리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를 표현하는 거, 12대 표현하거나, 24절기 표현하거나, 이것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저쪽 강의 하나 확실하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나중에 설계전 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건한고시, 그래서 상곤, 그래서 성계를 이미 이루었고 성계가 되었고 말했으니 상곤 변이 간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땅계가 변해 가지고서는 간토로 변한 것이고, 간이 소남이니 간은 소남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괴가 변하여서 택괴가 되고, 그래서 하건 변 태하니 태위 소년이, 이것이 바로 태는 소녀가 되니, 그래서 유남녀 구정지상이라. 그래서 공자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천지인혼이라는 말을 왜 했느냐? 간괴나 택괴 역시 다 하늘괴와 땅괴에서 왔고, 굳이 지천태로 얘기하지 말고 그죠? 어쨌든 다 하늘이 낳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진 괴를 보니까 하나는 소남괴고 소녀괴고, 그러니까 우리가 택산 맨 처음에 함께 바로 이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간에 이제 만나서 부부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아주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장횡거 읽을까요? 장자왈. 저기 그 허라고 하는 말은 택산 함께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가 이허로 수인이라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한번 나오면 자꾸 확인해서 보세요. 택산 함께 31번째, 그러니까 33쪽을 보시면은 33쪽에 공자가 산상유택이, 그죠? 하늘 위에, 산상, 저 위에,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이니, 군자 이하여. 저 연못이 있는데 내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속이 이허로 수인이라, 내가 비어져 있어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을 끌어다가 지금 장자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택삼 함께로부터 이 산택 손께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허즉수하고 그랬습니다. 비어져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건 나니까 나는 아니 되는 거죠. 나는 내 꾀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바깥은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군자가 이히어로 수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비어져 있어야, 특히 이 중에서 두 개를 표현한다 그러면 가운데 마음이라 그러면 두 번째 효가 되겠죠. 내가 비어져 있어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꽉 찼죠. 내가 차면은 나를 덜어낼 수 있다. 바로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허즉수하고 영즉휴하니, 그죠? 가득 차면은 그 다음에 이지러지니, 그러니까 이건 달 개념으로 표현했네요. 왜냐면 달이라고 하는 택괴는 후천팔계에서 또 달에 해당되겠죠. 연목교. 그래서 음양지의하라. 이것이 음양의 뜻이라. 그러므로 득양즉, 음이 양을 얻으면은 위익하여, 그죠? 익하고, 그래서 가득 차게 되고, 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기허야라. 그래서 이로써, 그 다음에 그 비운이, 그 다음에 양득음즉, 양이 음을 얻으면 위손, 그래서 덜어내는 것이 되니,
덜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다시 또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 덜어내는 것은 가득 채웠기 때문이고 아까 해서 저 위에 음이 양을 얻으면 익이 되니 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비웠기 때문이다. 그죠? 이 써있자는 뭐뭐 때문이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허있게 비웠기 때문이고 양득음즉 양이 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얻으면 바로 이제 손이 되는데 음은 비워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가득 찼기 때문이라라고 표현했네요. 간 삼색이 등남하니 이거는 이제 공자가 나중에 저 설계전에 설명할 거고요. 간은 그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남자를 얻은 것이니 건도지 소위 성녀라. 건도가 이로써 이루어진 바이고 건도라고 하는 건 기운만이 있는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이루게 마침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태는 건도 생남할 때는 그 얘기하는 거. 예, 건도 생남. 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태는 삼색이 등려하니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땅을 세 번 찾아가지고서는 여자를 얻은 것이니 딸을 얻은 것이니 곤도지 소위 성녀라. 그래서 곤도가 이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뭔가 만물을 내야 된다 그랬죠. 둘이 뭔가를 만나는. 여기서 삼색 이색이다라고 하는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내는 것인데 그 만나서 만물을 내는 것은 형체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건곤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 건곤의 6자식이라 6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삼지어 상즉 삼이 저 위에서 있은즉 위에서 셋한 것은 셋하였으니 하나요? 셋하였으니 즉 유천지 인원이니 그죠? 천지가 인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녀가 구정하는 그러한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됐죠. 저 위에서니까 여기 위에서라고 하는 건 삼요가 맨 위에서 이 표현으로 다 두 가지가 그 천지 인원의 상이 있고 남녀 구정의 상이 있더라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또 너무